알트코인 투자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리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알트코인이 트론이에요. 트론은 알트 하락장도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이죠. 이런 알트코인은 사실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것 중에서 이러한 차트를 보여주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텐백 알트코인은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지금 언제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알트코인 불장은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좀 선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레이어 1으로 알려진 대장주인 이더리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좀 트렌드를 이끄는 코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솔라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스틴 선, 굉장히 부자죠. 저스틴 선이 이끄는 트론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야 될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살펴볼 코인은 알트코인의 대장주죠. 이더리움인데요. 디파이 라마에서 우리가 이더리움에서 ETF 현황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이제 누적이 계속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비율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전히 비트코인은 거의 이제 50빌리언인데 이더리움은 4빌리언 정도에서 굉장히 좀 적죠. 그래도 한 10% 정도 되니까 적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 ETF를 체크하셔서 비트코인을 좀 제거하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하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ETF가 이제 누적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큰 기관들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보통 ETF는 우리가 단기 투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장기 투자로 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그나마 장기적이라고 하면 진짜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알트코인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길게 투자하진 않고 한 1년 이내로 이렇게 좀 봐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시장에 수요가 굉장히 많고 ETF도 앞으로 이제 누적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를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가지 알트코인을 선택한다면 저는 이제 강력하게 좀 이더리움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기관이나 기업들도 이더리움을 지금 계속해서 누적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는 초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디파이 시장은 온체인 데이터에서 가장 정확하게 지표를 볼 수 있고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여기 지표에 보시면 여전히 가장 높아요. 57% 이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 좀 사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을 때 이더리움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 빠져 있을 때도 이더리움을 장기 홀딩 하신 분들은 이 디파이 지표를 통해서 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지표는 여전히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율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더리움 투자할 때 이더리움 가스비가 비싸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스비가 비싼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스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규모의 이제 경제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보안이 훌륭하고 가스비도 타 체인 비해서 비싸지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디파이 시총에서 이더리움이 얼마나 빠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특히 이더 지표에서 이더만 볼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레이어 2들도 있어요. 특별히 베이스라든지 아비트론 이런 체인들은 사실 이더 체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같이 이제 플러스를 하시면 이 시총보다 더 이제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좀 안정적이다.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롱텀으로 가져가기에 가장 보수적으로 취하면서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 중에 하나죠. 이더리움이 이제 온체인 이제 디파이 지표를 보면요. 2022년도에 100 빌리언 정도 올랐어요. 지난 불장 때 이 정도 최고점을 찍었고 지금은 여전히 68 빌리언 이 정도 되니까 아직 지난번 디파이 시장에 비해서는 시총이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2022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뭐 최소한 좀 높이 본다면 이것보다 뭐 한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좀 홀딩하는 편도 충분히 좋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디파이 라마의 시총의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이게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좀 이렇게 배분하는 전략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워요. 그래도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 같은 이제 알트 불장이 오지 않았을 때 좀 보수적으로 비트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주면서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10년, 20년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체인이 돼야 되거든요. 사라지지 않을 체인 중에 유일하게 이더리움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두고 있어도 결코 이제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체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솔라나인데요. 솔라나는 굉장히 최근에도 많이 핫했고 여러 가지 시련도 많았던 체인이에요. 그래서 그 시련을 이 디파이 라마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가 한때 이제 한 9빌런까지 갔다가 이때부터 이제 그 FTX 사태부터 시작해서 사실 FTX하고 솔라나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거의 다 빠졌어요. 9빌리언에서 거의 256밀리언까지 빠졌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지금은 솔라나의 TBL이 지난 이제 솔라나의 TBL 9빌리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난 TBL보다 더 높아진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솔라나 기반의 이제 민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뭐 펌핑하면서 시가총액 볼륨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알트 불장 때 보면 솔라나의 TBL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번보다 좀 낮죠. 그렇다면 이번에 또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면 이 솔라나의 이 TBL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이더리움의 TBL보다 보통 솔라나 TBL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수익 실현이나 그런 지표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라나는 이제는 좀 안정권에 들었죠. 굉장히 암흑기를 거쳤고 이것을 이겨냈고 지금 시장에서 거의 이제 주도하는 뭐 이더리움만큼은 안 되지만 이더리움 다음으로 성장하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라나가 이제 장기적으로 뭐 한 10년 이상 들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3, 4년, 4, 5년의 트렌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주요한 체인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덱스의 볼륨을 보면 솔라나의 그 성장이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의외로 이제 TBL의 이제 순위에 보면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데 덱스라는 것은 이제 탈중앙 거래소죠. 지금 이제 어떤 초기의 코인들, 뭐 민코인이라든지 초기의 코인이 생성돼서 막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어떤 지금 생태가 가장 활발한지를 볼 수 있는 체인이 이제 덱스 볼륨인데 덱스의 뭐 30일치, 24일 볼륨을 보면 BSC가 제일 높습니다. 이건 이제 바이낸스 체인인데, 뭐 업비트에는 없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데, 이 체인이 높은 이유는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뭐 알파 코인 해서 그쪽에서 이제 트레이딩 많이 하면 뭐 에어드랍도 주고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높은 이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솔라나가 높죠. 그래서 솔라나 체인에서 특히 이제 민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트레이딩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볼륨이 많고 그리고 이제 신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솔라나 기반으로 초기에 이제 온보딩을 많이 해요. 그런 측면도 이제 솔라나의 볼륨이 좀 높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솔라나 볼륨이 이더리움 대비해서 보통 덱스의 볼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은 좀 이제 장기 홀더들 혹은 이제 자금을 예금 같은데 그냥 좀 장기적으로 예치해두는 이 정도 순이고 솔라나는 이제 초반에 굉장히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많이 이제 볼륨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이 많은 체인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솔라나가 좀 더 이제 급등할 땐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죠. 솔라나 생태계가 이더리움은 조금 더 멀리 좀 봐야 되고요. 그러한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어떤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런 트레이딩이 좀 적합하다면 이더 대비해서 솔라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좋고 내가 좀 시간이 많이 없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투자해놓고 좀 잊고 지내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좀 이더리움이 좀 더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솔라나 생태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하는 게 이제 트론입니다. 트론 생태계는 자, 이 디파이 시총을 보면 의외로 좀 작아요. 트론은 디파이 생태계가 있긴 하지만 아주 활발하진 않고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메이저는 다 있고요. 근데 디파이의 시총을 보면 의외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최근에 좀 빠졌긴 하지만 전체 시총 볼륨이 5빌리언으로 아주 크진 않죠. 그래서 트론은 디파이 생태계가 활발하진 않고 주로 여기 보시면 저스트랜드, 선, 디파이 생태계도 독특합니다. 저스틴 선의 자신의 이름을 따서 디파이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금들의 대부분이 그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선이 거의 이 유동성을 거의 다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죠. 그런 이제 독특한 생태계가 있고요. 특히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핫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핫하죠. 국내도 핫하고 해외도 핫하고 특히 이제 서클사가 이제 상장하면서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특징이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테더인데 테더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냐면 이더리움이 가장 많긴 하지만 두 번째 이제 트론 생태계에 굉장히 많아요. 81빌리언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체인이 트론이죠. 이더는 아무래도 좀 트랜지션 비용도 비싸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트론 생태계에서 많이 유통이 된다. 테더를 이끄는 어떤 메이저 체인이라고 하면 트론이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점유율 1위인 테더가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끄는 트론 생태계 역시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하고 트론 이제 세 생태계를 살펴봤고요. 한번 가격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 차트고요. 주봉 기준인데 이더리움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전고점 이후에 많이 빠지고 나서 비트에 비해서 이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2022년 가격을 아직도 이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 홀더들에게는 좀 힘든 구간일 수 있는데 신규로 만약에 이더를 진입한다면 굉장히 이제 좋은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잠깐 일어났던 알트 불장 때 전고점 이제 530만 원 정도고 2025년에도 그 정도 가격을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이더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더리움이 가격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봉 기준으로 한 400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흐름이 확실히 바뀌긴 했어요. 이 실제 지표상으로 보면 볼린저 밴드로 한번 보면 볼륨이 이제 실제의 이제 이평선 위에서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을 탔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이 알트 시장 전체도 좀 좋은 시장의 흐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더리움은 충분히 이 볼린저 밴드 이제 상단을 뚫으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 전고점 570만 원 이 정도 선은 그리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달성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이더리움에서 그러면 이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계속 위로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격을 예측할 때 지난번 이제 디파이 라마에서 이더리움의 이제 TBL이죠. TBL이 지난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새로운 지점을 향해서 갈 거예요. 그 차트랑 같이 보시면 이더리움이 올해 불장 때 어느 정도 이제 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수익 실현하는 구간에서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라야지 이제 알트 불장의 이제 시그널이 됩니다.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솔라나를 한번 보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솔라나 가격 대비해서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신고를 달성한 지점 이후에 최근에는 좀 많이 빠졌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오히려 이더 대비해서 이더는 최근에 많은 좀 상승을 이끌어냈잖아요. 이더 대비해서 좀 느리지만 알트 불장이 왔을 때 또 굉장히 솔라나 가격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볼린저 밴드에서도 좀 약간 이제 횡보 구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전 고점 정도는 한 40만 원 선은 충분히 이제
돌파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가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런 포인트를 잘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알트 불장 때 또 수혜를 받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게 좀 쏠란하다. 차트상으로도 꽤 이제 나쁘지 않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론을 좀 볼 텐데요. 트론 차트는 차트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알트코인 투자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리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알트코인이 트론이에요. 트론은 알트 하락장도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이죠. 이런 알트코인이 사실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것 중에서 이러한 차트를 보여주는 게 거의 없어요. 트론을 창업한 저스틴 선의 힘이기도 해요. 사실 트론 자체가 뭐 엄청난 게 있진 않거든요. 근데 어떤 시장의 어떤 위기나 아니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저스틴 선이 유동성을 자기 걸 엄청 투입하든지 이러한 전략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의 어떤 마케팅 천재라고 이야기하죠. 저스틴 선을. 그래서 저스틴 선의 행보를 우리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크립토 시장에서 절대 그 밑으로 좀 빠지지 않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 포트폴리오 중에 체크할 중요한 사항이 이제 트론입니다. 트론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론이 이렇게 차트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좀 고민이 되긴 하죠. 트론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해 볼 수는 있는데, 이 시점에 이제 다른 알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빠진 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2024년 불장 때 한번 큰 흐름을 만들었고요. 트론 가격을 올린 다음에 좀 뭐 횡보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횡보 구간인데, 이 트론 같은 경우는 저스틴 선이 자신의 역량을 다해서 또 트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알트 불장 때 이보다 더 빠지긴 좀 힘들고, 이더나 솔라나 대비해서 저평가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에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일한 알트코인 중에 하나가 트론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 코인이 좀 다 특징이 있어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하고 트론이 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성이 자신 이제 투자 스타일에 맞게 좀 종목을 선정해서 그 비율을 정하면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알트 불장치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내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하고 트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트렌드에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고려하신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솔라나를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트론의 어떤 저스틴 선의 나도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트론을 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코인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알고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코인을 선별해가지고 이 알트 불장이 오기 전에 포트폴리오에 담고,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좀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도지 도지 많이 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깨알 인터뷰. 예. 도지와 아발란체를 샀는데, 그러니까 도지랑 아발란체를 샀는데 네. 각각 몇 퍼센트 난 거예요, 각각 지금? 도지가 16%, 아발란체 15%. 와, 박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더 살까? 전 중간에 팔았거든요. 부럽다. 저희가 트론도 되게 좋게 봐서 트론도 한번 수익으로 매수해보겠습니다.